오케이. 음, 참 싫어하는 거예요. 내일 원래는 아주 유일무이입니다. 우리 다 지금까지 안 갔더라고. 음, 어디 밥 먹다가 그랬어? 밥 먹으면 진짜 오셨어? 네. 어디? 고국민? 아니요. 뭐? 어디였더라? 응. 많이 왔어. 마녀. 마녀김밥 맛있지? 특이하지? 뭐, 진미채가 들어가던가? 그, 뭐더라? 맛살 튀긴 거 같이. 맞아. 맛살 튀긴 거 빨개가지고. 네. 내 예전에 한번 거기서 김밥 먹고 막 식중독 걸렸다 해가지고 한번. 진짜요? 그랬었어. 잠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사라지더라고. 던킨도 그때 막, 던킨 도넛 만드는데 막 약간 비위생적이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그죠? 도넛은 맛있으니까. 머리 안 감았어요? 안녕. 오늘 추워서 안녕. 귀엽게 봅시다. 자, DNA와 관련된 설명 옳은 거. DNA는 저장,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효소 및 다양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정답 드느드. 자, 식물에서 붉은 꽃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A는 DNA로부터 효소,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흰 색소에서 붉은 색소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A에는 B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B는 흰 색소를 붉은 색소로 전환시키는 단백질이고요. 그러면 이 A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B가 합성되지 못해서 붉은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흰색을 나타낼 것이다. 답은 5번. 자, 사람의 체내에서입니다. 사람은 진핵생물이에요. 그래서 핵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했었고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반면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났다. 세포질에는 리보솜에서 일어났고요. A는 DNA가 핵 속에서 전사 과정에 의해서 RNA로 변화가 일어났고 B는 번역에 의해 RNA가 단백질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A는 RNA, B는 단백질 맞고요. 전사 번역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건 세균이야. 세균과 같이 원핵이고 다른 장소입니다. 하나는 핵, 하나는 세포질. DNA는 유전부호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거를 DNA 성리 유전정보 염기 3개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었죠. 정답은 기억 B 4번. 자, 유전정보 흐름에 대한 설명 모르는 거. DNA는 염기 배열 순서의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DNA 유전정보는 RNA에 의해서 세포질로 전달이 되었죠. RNA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AG16는 RNA 염기 T가 아닌 UCGA로 전환됩니다. 정답 3번. 자, 4개의 유전부호가 있다. 한 3개씩, 3개씩 끊어 읽어요. 그럼 4개의 유전부호 있겠죠? 이 DNA로부터 전사된 RNA는 염기 유라실, U를 5개 갖냐? 자, 적어보면 T하고 결합하는 게 A. 그 다음에 A 대신에 U, C랑 G. 아이고야. 이 시간이 되면은 유독 그래요. 아까 한 2번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떻게 볼까? 궁금해요. C, A, U, G, C, U. 아니, 나만 그래? 아니지? 네. 우리 다행인데. 왜 그러지? 이 펜이 정품이 아니야? 정품일 것 같은데 모르겠다. 물어봐야겠네. 이게 계속 안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G, 오마이갓! 수업하지 말랐으니까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백수로 이거 못 쓰면 좀 못해요. U. 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아, 진짜 안 써지네. 아하,
G, C, U, A, A, A. 빨리빨리 넘어가버렸다. 자, 그래서 U는 A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A는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라식은 5개가 아니라 3개를 갖습니다. 아마 낚여라 타이밍이 지금 5개니까. 그죠? 낚이지 않았죠? 네. 옳지. 아,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자, DNA로부터 12개 아미노산을 갖는 택도 없죠? 아미노산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치? 4개의 유전부니까 4개, 틀렸죠. 4개의 아미노산을 갖는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백질 합성에는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보는 GNH 저장, 유전부는 3개의 연속된 염기조합. 대부분 생명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유전부에 나타날 수 있는 염기조합은 4가지의, 4종류의 염기가 3개씩 결합되니까 총 64가지의 조합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DNA 유전정보 RNA로 전달되는 것을 전자라고 합니다. 7번이다. 사람의 세포에서 DNA로부터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이다. 부가적인 DNA가 한 가닥인 A, RNA가 되는 가는 전사, 그 다음에 나는 번역. 자, 여기 잘 봐, 기억권. RNA는 DNA의 모든 염기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건 no. 유전 정보에 해당되는 염기서열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런 문장이 나왔더라고. 이거 약간 이거는 옛날에 이제 생명과학 2 그리고 이제 아니면 대학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에는 유전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 없는 그냥 염기들의 반복이 있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른 거는 사실 그런 의미 없는 염기의 반복으로도 다르거든요. 염기, 즉 유전 정보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이거는 그냥 한 귀로도 깐 귀로 해주세요.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의미 없는 그냥 염기의 반복은 인트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RNA가 전사가 된 후에 가공을 해.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들만 붙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그 말은 RNA 상에는 DNA의 모든 염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전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만 포함합니다. 왜냐면 유전 정보가 아닌 의미 없는 염기들은요 번역이 안 되거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자굴에서 모든 인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원화가 일어난 장소는 가는 핵 속이고 사람이니까 진핵이죠. 나는 세포질이야. 그럼 얘는 무엇에 의해? 핵막에 의해서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죠? 핵막에 의해서 핵 바깥쪽과 세포질로 분리되어 있더라. DNA 유전 부호는 4개의 연속된 염기 아닙니다. 3개의 연속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전사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자, 요거 이제 3개씩 끊어서 보면 보세요. 이 U 대신에 T가 있고 나머지 G, G, A, 요 밑에 가닥은 똑같지? 네. 일치하고 있죠. T 대신에 U라시를 가지고 있는 거 빼고 그래서 이 밑에 가닥은 비주형 가닥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주형이 아니야. 주형 가닥은 위에 있는 가닥입니다. 위에 있는 가닥이 RNA의 전사의 주형 가닥이야. 전사될 때. 즉, 이 DNA상에 있는 염기와 상부적인 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얘랑 똑같겠죠. T 대신에 U, 그 다음에 C, A. 그리고 위에 있는 AGT하고 UCA는 서로 상보적이어야겠지. 자, 가는요, 전사입니다. 나는 번역이에요. 기억 맞고. 자, 기억의 염기는 UCA입니다. 얘 틀렸고, 아미노산 1을 지정하고 있는 DNA상의 유전부호는 그래서 그럼 DNA상의 유전부호는 ACC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RNA상의 유전부호는 이라고 하자면 UGG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과정입니다. DNA에서 RNA가 되는 전사, RNA가 단백질이 되는 번역. 이때 1번.
DNA로부터 직접 단백질 합성되지 못하는 까닭을 핵막과 관련지어서 거술하시오. 그래서 핵막과 관련지어라. 단백질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맞다.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일어나지? 이거. 그지 세포질에 있는 그치? 네. 단백질은 세포질을 리보솜에서 합성되는데 DNA는 핵 속에 존재하며 핵막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직접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핵막에는 핵공을 통과할 수 있는 RNA로 전사가 된 후 RNA가 핵공을 통과해서 세포제는 리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겁니다. 네.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전사 번역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핵 속에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된 후 세포질로 나온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 즉 번역이 일어난다. 글씨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이야 됐고 그다음 이제 중간에 해결부 TV 자 지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합시다. A 미토콘드리아 B 골지체 D 핵 C 소포체. 자 여기서 소포체와 골지체 비교. 소포체는 핵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내부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골지체는 핵과 좀 떨어져 있고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이다. 왜? 세포벽이 없으니까요. 그죠? 네. A.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합니다. 무엇에 의해? 세포 호흡에 의해. 세포 호흡 과정에 의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 ATP 형태의 에너지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는요, 소화샘, 분비샘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C.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저장이 아니라 소포체는 항상 운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운반. 그래서 4번 틀렸고 이 핵은 당연히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겠지요.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기억의 핵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DNA 중 하나다. 그러면 A, B, C는 공통으로 다 탄수화물이며 B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니까 B가 DNA, C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가 단백질. 당연히 A는 탄수화물. 그래서 다음 A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고 C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생성이 되며 B DNA는 나의 기억 핵에 존재합니다. 정답 5번.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핵. 자, 아니요. 동물 세포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엽록체. 그다음에 A는요, 핵과 기억,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하는 건데 A의 yes가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가? 핵은 에너지를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yes, 미토콘드리아 맞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세포 호흡이었어요. 니은 엽록체에서는 빛에너지가 포도당에 갖는 화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모두 정답 5번. 자, 세포막의 구조다. A는 막 단백질이고
B는 인지질입니다. 자, 인지질에서 머리는 친수성, 네, 꼬리는 소수성. 그래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은 모두 물과 접해 있기 때문에 안 밖으로 친수성인 머리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인지질은 이중층을 이루더라. A는 단백질이죠. 세포 내에는 리보솜에서 합성됩니다. 맞고요. 전하를 띠는 이온과 수용성 물질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촉진확산이었죠. B는 인지질은 물속에서도 특성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이중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치? 친수성인 머리들이 물과 접하려고 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가도 고에서 저로, 나도 고에서 저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거는 뭐라 했다? 모두 확산이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에너지 소모 없이 분자 스스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디귿번 가와나는 모두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라 맞고요. 그럼 니은은 틀렸죠. 저에서 고가 아니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이다. 자, 분자량이 작은 기체, 산소 기체 분자, 그 다음에 지용성인 글리세롤은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죠. 이거를 막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는다. 단순 확산. 나는 막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촉진 확산. 정답! 기억 디귿. 네. 그 다음에 식물세포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육액에 넣었어요. 자, 그럼 봐봐. 간은 빵빵하거든. 간은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왜? 여기가 굉장히 농도가 낮거든. 그래서 저장액 나는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거든요. 같은 등장액 그 다음에 다는요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게 좀 더 적어요. 왜? 바깥쪽이 농도가 더 여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고장액에 넣었을 때 자,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요, 안으로 빵빵하게 들어왔어, 물이. 근데 단단한 세포벽에 있어서 더 이상 터지지 않아요. 유지합니다. 평균 현상, 혹은 평균 상태라고 해. 최대 부피. 자, 고장액은요, 밖으로 나가는 물량이 더 많았어. 근데 쪼그라지지가 않아. 왜? 세포벽이 단단하니까. 대신에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져 나왔죠. 원형질 분리. 오케이. 자, 그럼 보기 기억번. 가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가 아니라 저장액에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 필요 없고, 설탕용액의 농도는, 바깥쪽 설탕용액의 농도는 어디로 갈수록 가에서나 나에서 좌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높다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지그시겠죠? 자, 고장액에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오케이. 6번에 3번. 그 다음. 물질에서 가작입니다. 자, 얘는 고분자 화합물인 탄수화물 단백질에서 저분자의 무기물로 분해가 되는 과정. 이화작용. 얘는 단위체인 저분자에서 중합체인 고분자로 합성이 되는 과정. 공화작용. 공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흡수,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가는 저에서 고가 아니라 저에서 고로 합성되는 거는 가가 아니라 나 과정이겠죠? 나에서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이고 나는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 합성은 광합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광합성도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난다면 틀려. 광합성 하는 세균도 있고 또 식물이 아닌 조류 새 말고요. 세조 말고 막 녹조류, 갈조류나 해조류 같은 애들 있죠? 가야도 또 어때? 뭐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도 식물은 아니지만 얘네들 해조류라고 하거든요. 미역, 뭐 다시마, 갈조류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도 뭐 광합성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모두 뭐뭐만 잘 보라 했어요. 8번.
자, 얘는 반응물이 에너지 준위가 높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습니다. 분해되는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고요. 자, 이제 C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다. 이걸 반응열이라고 했고, 자, 이제 활성화 에너지, 액티브 에너지는요, 반응물 에너지에서 시작을 해요. 언덕입니다. 에너지 언덕. A는 에너지 언덕이 높지.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B는 에너지 언덕이 낮아요.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얘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그러면 있을 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는 효소 있을 때는 B, 없을 때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C는 반응열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자, 감자즙에 있었던 효소 이름이 뭐더라? 기억나요? 음, 탈레이스. 그죠? 카탈레이스. 하는 일이 뭐였지? 분리시켜줘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 분자로 화학 방식 이렇게 그죠? 촉매했습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두 개의 거름종이 조각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감자즙을, 다른 하나는 증류수를 적신 후에 시험관 AB를 준비합니다. 감자즙을 적신 감자즙을 적신 거름종이 조각을 A에다 넣고 증류수를 적신 거름종이 조각을 B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과산화수소 반응물이죠. 얘를 넣었습니다. 동일한 농도의 동일한 부피를.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예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수소 아니에요. 산소. 자, A. 감자즙을 적신 거름종이 조각이 들어있는 A에서는 기포가 발생하면서 얘가 빠르게 떠올랐다. 반응이 빨라졌다. 왜? 카타lyse라는 소화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 맞고요. 시험관 B에서는요,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느리게 떠올랐다. 굉장히 천천히. 반응은 일어나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때 과산화수소 농도를 높이면 반응물의 농도를 높인다고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효소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요. 답은 1번 기억. 자, 유전자 단백질. 생명체에서 DNA 유전 물질로서 역할을 하며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특정 위치의 유전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팩 속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합니다. 5번이 틀린 이유는 유라실이 아니라 타이민, T, AGC-T에 의해 유전 정보가 결정된다. U가 있는 거는 RNA예요. 자, 체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기억, 전사, 니은, 번역. 자, 기억 과정에서 염기 T는 RNA의 염기 유라실로 전사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을 것 같죠? 괜히. 그죠? DNA에 타이밍이 있어, T가. 네. 그러면 RNA는 그냥 상호적인 염기, A가 와야죠. 왜 갑작스럽게 U가 와요? 넌 그렇지. 그래서 T는 A로 전자됩니다. A. 기억 다 틀렸고. 이런 애들 있어. 선생님. 오지선다야. 기억이 3개나 있어요. 이거 무조건 맞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돼? 진짜 나중에 그렇게 푸는 애들 있어. 안 됩니다. 미음 과정에서, 번역 과정에서 연속된 염기, RNA 염기 세개 이게 바로 코돈이죠. 염기 세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생성합니다. 전산 F쪽에서 일어나고, 니은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균이라면 둘 다 똑같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전서 번역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흰막이 없으니까요. 유전 부호에 대해 설명 어려운 거. DNA의 유전자 부위에 존재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조합을 바로 유전 부호로 합니다. DNA상에서 트리플 코드. RNA의 염기 서열을 리보솜이 인식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유전 부호는요, 모든 생물에게서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서로 단백질이 같아야 돼요. 네. 답은 3번.
오케이. 자, 완도의 모양 유전자와 완도의 색깔 유전자에 의해서 둥글고 황색이라고 형질이 표현되었어요. 표현되었다. 자, 모양 유전자의 위치, 색깔 유전자의 위치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서로 DNA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자료 그대로 보고 해서 각각의 유전자가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완도의 형질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었죠. 모양 둥글게 표현되었고 색깔 황색으로 표현되었지.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에 의해서 생성된 각각의 단백질은 당연히 얘가 다르겠죠. 다른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다. 정답은 3번이 돼야 돼요. 이거 틀렸다요. 자, 이거 아주 귀찮지? 정답은요. 그 다음에 TTCAA 서로 상호적이죠. 네. 그죠? 얘는 주형 가닥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 GGA의 상호적이니까 CCT. 그죠? AGT. 그 다음에, CCT. 어머나 세상에 똑같네요. GGA. 아, GGA, R, 무민. 오케이. DNA에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가와다가 일어나는 장소는요, 세포막에서 분리되어 있다. 네. 정말? 얘는 핵. 얘는 세포질. 네. 핵과 세포질은 세포막에서 분리가 될까? 핵막에 의해서 분리가 될까? 이거죠. 자, 세포막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건 세포 안과 밖이에요. 네. 그죠? 핵막에 의해서 핵과 세포들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핵막이 있지. 그래서 안쪽은 핵, 바깥쪽은 세포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틀렸어요. 아미노산 기억은 알부민입니다. 정답은 3번. 그다음에 서술형. 서술형 쓰는 게 제일 싫죠? 네. 누구나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 진짜.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 김장하기 전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요. 배추 숨이 죽는다. 그 말은 배추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 배추가 저농도, 소금물이 고농도니까. 식물에다가 비료를 너무 과하게 줬다. 그러면 식물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식물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한테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료는 얘네들의 이제 유기양분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독이야. 왜? 시들어요. 왜? 바깥쪽보다 식물 안쪽이 농도가 낮잖아. 바깥쪽이 너무 농도가 높아버리면 오히려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둘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바로 삼투 현상이죠. 삼투 현상이 나온 것이다. 삼투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시오. 세포막을 기준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물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추하고 식물 모두 소금물이나 비료보다 저농도 이므로 나오는 물의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는 것이 더 많고 들어가는 거는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세포 소개관을 쓰라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자, 가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핵. 나는 물과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난다. 엽록체. 다는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라는 세포들이 흩어져 있거나 마우 표면에 붙어 있으면 단백질을 합성한대 라는 즉 리보솜. 자, 리보솜은 세포들이 있거나 마우 표면 소포체 라에서 합성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 운반이 되죠. 그 다음에 발을 통해서 분비 골지체. 서로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는 원리를 유전부와 관련된 설명하시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유전부호랍시다. 여기도 유전부호라고 했으니까 유전부호가 공통이다.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자, DNA 이중 가닥 중 한쪽 가닥에 염기세를 더한 것 같다. 그럼 다른 한쪽 가닥을 쓰라. 그럼 얘는 DNA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T, A, C, G, G, T, C, A, A, G, C, C 라고 쓰면 되겠죠. 만약에 RNA를 쓰라 그러면 T 대신에 뭐만 쓰면 돼? U.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뒤에도 문제 풀었죠? 네. 착실합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다른 단원들은 지금 절대 안 풀었죠? 네. 물론 진도는 나갔을 건데. 그치? 네. 그렇지만 절대 풀지 않았다. 네, 언젠간 풀겠죠. 하지만 나는 다 풀 거예요. 네. 자, 11번. 3편사에 대한 현상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증류수 하면 항상 등장얘기야. 0.9%는 낮지, 3.6%는 높아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등저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빵빵하고 커져요. 바로 어디에 있어? 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저장액에 담갔을 때죠. 저장액에 담갔을 때는 들어오는 게 많다. 그러면 얘는 2번에 담갔을 때. 얘는 인앤아웃이 똑같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다. 바로 그래서 1. 그다음에 그다음 얘는 겁내 나갔어요. 그래서 꼴등이가 됐고 들어오는 건 아주 적어요. 3. 5장에. 그래서 A는 3. B는 뭐야? 잠시만요. B는 미안해요. 왜 내가 증류수를 등장이라 했지? 정신이 없습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거든요. 네. 얘가 저장액이죠? 아. 정신 났어요.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 키니까 순수한 물은 굉장히 농도가 낮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요, 깜짝이야. 그래서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죠. 그래서 얘가 등장에 얘는 저장에 그래서 옳지. 정답은 5번이 되겠지. B, C, A 접속을 잘못 체크할 것. 자, 12번. A는 조금입니다. 점점이에요. 리보솜. B는 핵. C는 미토콘드리아. 자, 봅시다. AN은요,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얘는 핵에 있는 거야. 바로 유전자니까. 그죠? 틀렸고요. B에서 핵 속에서 RNA가 합성되는 전사 과정 당연히 일어나고,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이거는 광합성이거든요. 광합성은 연록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C는 아니지요. 바로 얘가 연록체입니다. C는 화학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에서 ATP 형태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100% 후. 답은 2번. 자, 어떤 요소가 관여하여 화학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 내 물질의 농도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거는 반응물이고, 점점 생겨나는 거는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이는 생성물에 해당이 됩니다. 효소는요,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죠. 이게 바로 반응물이 기질이라고 불렀고,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형성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켰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A의 농도 변화가 느려지는 이유입니다. 효소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A 농도 변화가 느려지겠어? 당연히 반응물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소는 절대 소모되지 않는다. 새로 생겨나지도 아니하고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했었죠. 네. 승리 약간요. 약간. 자, 세포는 유전 정보 전달되는 과정이다. A에서 B로, B에서 단백질로. 그러면 A는 DNA, B는 RNA. 가는 전사, 나는 번역. 자, A와 B는 모두 핵산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DNA, RNA 모두 핵산의 한 종류였고요. 전사 결과, 전사에 이용이 되는 DNA 가닥과 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된다. 이런 건 아끼면 안 돼요. 동일한이 아니다요. 뭐, 상고적인 염기야. 그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니은 다 지워버립니다. 나 과정은 번역은 세포질에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정답 4번이겠죠. 유전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DNA의 유전자 부위 존재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유전부라 합니다. 맞고요. DNA상에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다. 각 생명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부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단백질을 합성한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동일한 유전부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게 삽입해서 인슐린 단백질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유전부를 결정하는 염기 종류, 수, 배열 순서에 의해서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가 역시나 결정이 되겠죠. 네,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더라. 정답은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체외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과 체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다. 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바로 물질대사라고 부르고 연소는 절대 물질대사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네. 연소 반응과 세포호흡 과정의 에너지 이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체내 어떤 물질 때문인지 쓰라. 즉 효소라는 게 체내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이 돼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효소가 관여를 하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 때문이냐?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함으로 물질에서는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그럼 지금 만약에 세포 과정도 에너지 이동이 연소처럼 한꺼번에 다량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이게 이 에너지가 대부분은 열이거든요. 연소는 빛도 나와. 이거는 열 N 뭐 ATP 형태로도 뭐 바뀌는데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다량의 에너지가 한 번에 열의 형태로 방출되지. 그래서 여기다 써봐요. 연소 반응 시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므로 고온의 열이 발생하여 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왜냐면 세포 또한 세포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단백질이거든요. 열에 약해요. 그리고 막 빛도 나고 발광해버려요.
전사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더라. 만약에 염기가 1개 또는 2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는 총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염기의 종류가 DNA의 염기 종류는 4가지다. 근데 만약에 염기 1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4의 1승에서 4종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만약에 염기 2개가 아미노산 지정한다면 4의 제곱에서 16종류 아미노산을 지정함으로 20종류를 모두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3개씩 짝을 지어야 여유롭게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4의 3승에서 64 종류가 나오는 것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중복된다 이거야. 중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염기는 느슨하게 수소결합을 형성해요. 나 3번째 염기는 좀 다르더라도 괜찮다. 그렇지. 됐고 또 쭉쭉쭉 11번인가요? 자, 세포막을 통하여 A와 B가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보호해서 저로 가는데 얘는 막단백질이 없어요. 단순 확산. 얘는 막단백질이 있다. 촉진 확산. 그래서 B의 이동에는 막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죠. 세포와 모세관 사이의 기체가 수교하는 단순 확산입니다. 왜? O2와 CO2는 분자의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와는 모두 고에서 저로 갑니다. 확산에 의한 물질의 이동 과정이다. 1부 이 확산은 에너지 소모 없이 일어납니다. 작은 5번. 네. 네. 네 문제 남았어요. 네 문제만 하고 잠시 휴식을 가질 겁니다. 네. 자, 식물세포 구조를 나타냈다. A가 엽록체. B는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세포벽. C가 굉장히 맑고 투명해 보이죠? 에코. A에서 엽록체에서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자, 동물세포에는 D가 있다. 에코는 주로 B, 세포벽이죠? 세포벽 동물세포 없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만약에 동물세포에는 C가 있다. 이러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동물세포에는 에코가 주로 없다라고 많이 보거든. 주로 식물세포에 존재한다. 근데 주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에코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선지에 잘 안 넣어요. 오케이. 다음 13번. 자, 광합성과 세포 호흡 사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이동입니다. 자, 기억.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세포 호흡에게 쓰여요. O2. 세포 호흡에서 나온 니은이 광합성에 쓰입니다. CO2. 즉, 호흡은 재료가 O2와 포도당이야. 광합성은 재료가 CO2예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게 포도당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이용 가능한 화학에너지 ATP 형태로 만들어 주었죠. 자, 니은이는 O2입니다. 노노. 니은은 CO2예요. 자, 광합성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 갖는 화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과 동물의 세포로 일어난 세포 소비가는 다르다.
광합성은 엽록체, 세포호흡은 미토, 손느리아. 그래서 정답 2번. 여기까지가 1학기 내용이에요. 뒤에는 2학기 또. 생명과학은 거의 1학기가 뭐 그래. 대부분 중요한 거지. 뭐야? 뭐야? 여기 갑자기 했는데 얘가 반응을 했어요. 깜짝이야. 아, 다른 거는 잘 못 알아듣구만. 실제로 뭐 검색할 때 잘 못 알아듣거든. 또 이럴 때는 잘 알아듣어요. 자, 과산화 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플레이스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와 뭐 있을 때 없을 때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을수록 효소가 존재하는 반응입니다. 얘는 효소가 없을 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분해되는 거거든. 분해,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은 즉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가는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니까. 그래서 반응 속도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나에서 빠르다. 답은 3번. 오케이. 자, 마지막 그림은요. 핵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의 구조입니다. 자, C는 DNA죠. DNA가 이거 파란 거 있죠. 동글동글한 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싼 이 B가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뉴클레오솜이 바로 A,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 염색사에는 뉴클레오솜, 이 동글동글이들이 한 수백만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있죠. 이거를 확대했고 얘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 A는 염색사이다 맞고요. B 유클레오솜은 DNA가 훼손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맞고요. C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답 5번. 오케이. 괜찮은가요? 네? 이해됩니까? 네. 옳지. 여기까지 1권이 끝났습니다. 나를 바꾸는 힘.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 인생은 방법을 찾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니까 좋은 말이네요. 오케이, 자, 북 1이 끝났어요. 예. 이제 우리는 북 2로 가서 진화와 자연선 활약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음. 휴식.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 거의 없어요. 인화와 자연 선택. 형 3학 때 여기 배웠나? 진화 파트? 아니요. 안 했어. 됐어요. 자, 이제 뭐 필요한 부분 한번 밑줄 그어 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진화랑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생물의 변화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일단 개체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개체 간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그랬죠. 즉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요.
일단 개체 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달라질 거고 거기서 이제 잘 살아남은 놈들이 교배를 통해 자손을 남겨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일어나는 진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생물 간, 개체 간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 변이는 같은 종내에서 개체 간의 특성 형태와 같이 성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거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거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거다. 이게 이제 거기 밑에 호랑나비 보세요. 네.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와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를 보면 이제 번데기 과정을 거친 환경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뭐 무늬의 색깔 이런 게 차이가 생긴다라고 봐요. 반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차이에 나타납니다. 뭐 달팽이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 여기 보면 이제 정상인 사자의 털 색깔과 백색증인 사자의 털 색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막 그런 막 샤머니즘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백색 하얀 사자랑 하얀 호랑이, 하얀 너구리 이런 애들이 굉장히 신성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아픈 거예요. 알비누라고 해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이제 암호화하는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그 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피부나 혹은 털 색깔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사실 이거에 앞서서 이제 진화론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화론 몇 개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화론은 다윈 이전과 다윈 이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다윈 이전, 라마르크의 용설. 불용설이다. 쓸 용입니다. 쓰는 거는 발달하고, 쓰는 건 발달. 불용, 안 쓰는 거는 발달하지 않고 퇴화된다. 라고 보고요. 이거는 다윈 이전이에요. 자, 이 양반은 후천적으로 쓴 거 있죠. 자꾸 사용함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획득 형질이 결국 진화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기린 있죠. 네. 기린 목이 원래는 그렇지.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을 먹다 보니 부족한 거야. 그래서 높은 나뭇가지의 나뭇잎을 먹기 위해 목을 쓴 거야. 어이가 없죠? 목을 사용했다. 목을 전부 뺐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처럼 오늘날과 같이 목이 길어졌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은우님의 힘을 빌려 바꿨어. 근데 엄마가 엄청 이쁜 거야. 엄마 진짜 이뻐. 내가 힘든 곳에 있어. 엄마 아빠가 둘 다 쌍꺼풀이 원래는 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엄마는 쌍꺼풀이 정말 크고 또렷하게 예쁜 거야. 근데 자식이 쌍꺼풀이 없어요. 아빠가 의아해하지. 당신네 이렇게 쌍꺼풀 눈이 예쁜데 왜 우리 애는 없을까?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이형적 팠다니까 당신 쌍꺼풀이 없어서 열성이 쌍꺼풀 없는 애가 풀수 있지. 하지만 엄마는 누누님의 힘을 빌린 거예요.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게 한계야, 한계. 라마르크의 용부동설의 한계는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획득된
성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왜 갑자기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초로 진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 업적은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윈이 종이기원이라는 책에서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주장합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윈은 뭐라 하냐?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처음에 이제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애들로부터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요. 생존하여 자손을 남깁니다. 이거를 자연 선택이라고 해.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이 반복되어 결국 진화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았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 확인을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목의 길이를 갖는 기린들이 있었다. 다양한 기린이 존재했는데 생존에 불리한 목이 짧은 애들은 죽고 불리한 목이 짧은 기린은 죽고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다. 생존하였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 간에 목이 긴 기린들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기린 목이 지금과 같이 길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뭔가 한계가 없나요? 한계점이 당연히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이 당시만 해도 유전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개체 간의 형질의 차이, 즉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기린들이 존재할 수 있었냐?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개체 간의 형질의 차이, 즉 변이, 원인을 알지 못했어. 설명 못해. 그리고 그 형질이, 그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원리 또한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야. 그러니까 변이의 원인과 유전되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대단하지 않아? 그죠? 자, 그럼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 순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자, 첫 번째, 과잉 생산. 일단 자손은 많이 나. 자, 이때 이제 많은 자손들이 개체 간에 변이가 있더라. 그럼 이제 이 변이 차이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질 거고, 먹이와 서식 공간을 두고 경쟁을 하겠죠. 생존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난 놈이 자연 선택이 돼. 이걸 이제 적장 생존이라고 그래. 특히 이제 자연에서 이런 게 강하죠.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살아남은 개체는 생존하여 자신의 변이를 물려받을 자손을 계속 남기는 거야.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종의 분화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진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종과 다른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다윈 이후에는요. 다윈 이후에 이제 현재는 어떤 진화 이제 론이 인정을 받냐면 지금은 이제 다 종합이야. 그래서 현재는 종합설이라고 하고 현재는 종합으로 자연선택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유전자 혹은 뭐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 돌연변이 혹은 격리, 지리적인 격리, 물리적 장벽에 의해서 교배를 못해. 생식적인 격리, 뭐 수정이 되는 뭐 방식이라든지 혹은 뭐 번식하는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게 달라서 교배를 못해. 이런 격리 등을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한다. 다 종합해서. 종합하여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화는 더 이상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니다. 한 개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아닌 그 개체가 속한 집단의 변화로 설명을 하게 돼요. 개체 하나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그 개체가 속한 집단의 변화를 보는 게 현재의 진화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도 변이가 이제 성질의 차이가 아까 나타난다고 했잖아.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개체마다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다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럼 환경이 변화에 따라 어떠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지 그 예가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책에도 있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 자,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생존에는 불리해요. 근데 환경이 변하여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예가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어서 많은 세균 중에서 돌연변이로 인해 갑자기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 그래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 중에 아주 일부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굳이 생존에 유리하진 않거든. 근데 내가 어떤 환경을 주냐면 항생제를 계속 처리하는 거야. 항생제를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생존이 더 유리해지겠죠. 그죠? 얘네들이 생존이 유리해지게 되면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경과가 되고 그 환경에서 항생제가 계속 처리가 된다면 거기에서 생존에 유리한 살아남은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 집단으로 진화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항생제 내성을 하는 세균들이 막 DNA를 교환을 하겠지. 걔네들이 유전자를 획득해서 자연 선택이 되는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로 진화돼 버린다.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는 항생제 들지를 않아. 그래서 그 세균에 감염이 되면 치료를 못해. 죽어. 실제로 중국에서가 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실제 사망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남용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막 감기로 갔는데 막 왜 특히 이제 항생제는 햇빛을 막 보면 안 되니까 그 회사 네, 그 안에 알고 커가지고 네. 있거든. 근데 이제 주로 막 습기 이런 게 심할 때는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 주거든. 이제 그런 염증, 비염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넣어주긴 하는데 사실 좀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걸 많이 먹으면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약이 안 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오히려 어려워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있어요. 나방 개체군을 자연 선택이 있는데 공업 암화에 의한 자연 선택이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나방들이 검은색 나방이 있었고 하얀 푸른 나방이 있었어. 근데 이 나방들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데요. 이 나무 줄기가 대기가 굉장히 깨끗했을 때는 그 지으류라고 하는 게 있어. 밝은 색을 띠는 지으류가 밝은 색을 띠는 지으류로 덮인 나무 줄기에서 생활을 할 때 흰색 나방은 천적의 눈에 잘 안 띄어. 그래서 흰색 나방이 생존에 유리했어요. 그 말은 얘네들이 살아남았어. 자연 선택이 되었거든요. 근데 공업화가 됨에 따라 공업화가 발달함에 따라 대기 오염 정도가 심해졌어요.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대기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지우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원래 나무 줄기, 어두운 나무 줄기색이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어때? 생나방들은 천적의 눈에 확 띄어. 그리고 어두운 나무줄기에 붙어 있었던 검은색 나방들은 천적의 눈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됐을 때는 검은 나방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이 되더라. 즉,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개체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이해돼요? 네. 마지막.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요거는 이제 책에도 있는데요. 네. 서희야, 거의 다 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상적 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의 생존율이 훨씬 높아. 근데 아프리카처럼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 환경에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상 적혈구 유전자보다 낮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빈도가 더 높아. 왜냐? 이 남모양 적혈구 안에서는요, 말라리아 병원충이 살지를 못해. 찌그러져 있으니까.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형 접합자 우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H에 란에 청결을 붙인 게 정상 헤모글로빈을 갖는 정상 적혈구 유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HS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라고 가정을 하자면, 이제 이 정상 유전자만 갖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정상 격혈구 유전자만 갖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어. 그러니까 얘는 생존에 불리하겠죠. 네. 그 다음에 아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얘는 악성 빈혈로 죽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은 겁나 있지만 너무 악성 빈혈이 유발되니까
그럼 선생님 누가 살아요? 바로 정상 적혈구 유전자도 가지면서 말라리아의 내성을 갖는 저항성을 갖는 남부형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이 사람이 빈혈도 거의 없고 얘는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서 얘가 생존에 유리한 거야. 얘가 살아남아. 그래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지금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거를 E형 다른 E자라고 해서 E형 접합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잡종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얘가 우세하더라. E형 접합자 우세 혹은 잡종이 강세하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교재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더라? 저 뒤에 있어요. 어디 있냐? 저기 46페이지에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밑줄 한번 긋고 갑시다. 정리 다 했어요.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할 거야. 뒤에 남은 거 잠시 할 거예요. 네. 자, 과일의 자연 선택을 보세요.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잉 생산. 실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았고, 개체 변이. 형태나 기능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존재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된 다양한 개체들이 먹이나 서식 공간을 두고 경쟁을 해. 생존 경쟁. 더 잘 적응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요. 적자 생존. 걔네들이 계속 교배를 한 결과 이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순서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계가 뭐였냐? 얘도 한계가 있었다. 즉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그 변이가 나타나는 이제 돌연변이의 원인은 유전자에 있었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유전의 원리 또한 설명하지 못하였다. 자, 항상 자기는 자연 선택사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핀치에스의 부리 모양이 차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섬이 이제 하나였는데 대륙이 이동함에 따라서 갈라파고스 이제 여러 섬들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지리적인 격리가 발생을 했고 그 각각의 섬에 존재하는 먹이의 종류가 다르더라. 어떤 데는 크고 단단한 씨앗이 있고 어떤 데는 물 속에 이제 부리를 넣고 뭐 물고기 같은 걸 잡아 먹어야 돼. 어떤 데는 나뭇잎을 먹어야 되고 어떤 데는 이제 막 가시가 많은 선인장을 먹어야 된다. 그럼 그 먹이에 알맞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다른 애들은 굶어 죽겠죠. 그래서 각 섬마다 먹이를 먹기 가장 적합한 형태의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새들이 생존해 있다. 존재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아까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한 것도 항생제 내성 있는 유전자를 가지는 세균과 그렇지 않은 세균들이 존재했어.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성을 갖는 애가 등장을 했다. 얘네들이 계속된 항생제 사용된 환경에 의해서 선택된 거야, 자연 선택.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어때?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성 세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집단으로 진화돼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데 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뭐 이런 다인의 진화론이 과학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일부만 보면 됩니다. 네. 별 내용 없고요. 자 넘어가 봐요. 저기 아까 46페이지. 남부양 적혈구 균열증.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정상 적혈구와 남부양 적혈구 균열증의 발생 빈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자. 자, 남부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 빈도가 지금 많은 부분이 다른 하얀색 부분보다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마치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생겼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부. 그래서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정상, 남부양 적혈구 둘 다 이제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표구를 가진 사람이 저항성을 나타내서 주로 생존을 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창궐하는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모양 적표구를 가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런 데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적혈구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적혈구 숫자가 많이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겠죠. 왜? 고산병에 견뎌야 되니까. 네,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고 26강은요. 사실 여기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 보존하는 거, 요것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조금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서 드러낸 쉽게 파악에 및 간편화의 뭐 어떤 그래프 하나만 쌤 그릴 거고, 특히 거기 이제 국제적인 활동 보면 뭐 이렇게 이런 협약이 있어. 그게 나오더라고. 람자르 협약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좀만 볼 거고, 생물자원 이런 거 한번 읽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뒤로 가면 생태계와 환경에서 27강 생태계 구성요소 환경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물과 환경의 관계 여기 파트를 조금 정리할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생물과 원에 있는 내용을 주로 선생님들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그래프나 이런 게 조금 들어와야 돼. 그리고 거기 자리부터 1초 시간이 이제 식물이 개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막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요거 조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빛의 세기, 그다음에 여기 1초 시간 요 정도 좀 정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쭉 읽어볼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생태계 평형, 먹이사슬, 먹이 그물, 그리고 이런 에너지 흐름 요 정도만 하면 끝나요. 다음 시간에 끝낼 겁니다. 어떻게든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세 개 끝낼 수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는 취소할게요. 아무튼 오늘 한 부분 문제 한번 쫙 풀어봅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26강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보거라. 왜? 너무 쉬우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 수강합시다. 네. 고생했어요. 야, 준비 잘 가.